자, 하준아, 선생님 소리 들리나? 네, 선생님 소리 들려? 들려요. 오케이. 저 지난 시간에 일단 시험 쳤던 거 풀이를 먼저 할 테니까 하준이 일단 화면 보세요. 지난 시간 거 보면 자, 1번에 자, 1부터 20까지 적힌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에는 3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 몇 가지죠? 3, 6, 9, 12, 15, 18이니까 6가지. 거기에 대해서 4의 약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번째에는 1, 2, 4, 3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서 총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서울에서 바로 부산을 가거나 또는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을 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서울에서 바로 부산 가는 방법은 두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가 두 가지라서 6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8가지. 네. 네. 뭐라고요? 1도 있잖아요. 그 다음 3번에 자, 티셔츠 한 벌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티셔츠가 4가지니까 4가 되고 바지 한 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짝지어서 입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2를 해서 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를 이웃해서 쓰니까 이 A, B를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해서 사람은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4명을 일렬로 세우면 4, 3, 2, 1 곱해서 24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니까 곱해서 48가지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5번에 0, 1, 2, 3, 4를 우리가 숫자 카드를 만드는데 세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100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밖에 못 와요. 0은 못 오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다시 0 빼고 4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 100자리 어떤 한 가지 빼고 4가지가 올 수 있고 마지막 1의 자리에는 3가지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총 48개의 정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은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는 거니까 회장 한 명 뽑을 경우의 수가 6가지 곱하기 부회장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그래서 합쳐서 30가지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로 남자 6명과 지은이를 포함한 여자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의원 3명을 뽑습니다. 그럼 대의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9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9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대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현수 필기 안 하나? 맞아도 필기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84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은이가 대의원으로 뽑혀야 돼요. 지은이가 대의원으로 뽑히는 경우는 지은이 제외한 2명의 대표를 뽑아야 돼요.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지연이는 무조건 뽑혔잖아. 그래서 지연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을 뽑아야 되니까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8 곱하기 7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니까 28가지. 그래서 확률은 84분의 28을 하니까 답은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거? 이 마지막 거 뭐였는지. 그래서 8번에 A, B, C, D 4종류의 가방 중에서 2종류를 진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는 4명 중 2명의 대표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B를 포함하고 한 가지 더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B는 무조건 포함하고 한 가지를 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그 다음 9번에 주사위 눈의 수를 앞에 거는 x, 뒤에 거를 y라고 했을 때 2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1 들어가면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x가 2 들어가면은 얘가 5가 되면 돼요. 3 들어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체 36가지 중에 2가지라서 확률은 18분의 1. 그 다음에 10번은 됐고 11번 동시에 던졌을 때 그러면 전체는 36가지 적어도 한 개는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는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줍니다.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반대를 빼야 돼요. 그러면 반대 확률은 어떤 거냐면은 모두 5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둘 다 했는데 둘 다 5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36가지 중에 둘 다 5 미만, 앞에 것도 5 미만, 그러니까 1, 2, 3, 4, 4가지 중에 나와야 되고 뒤에 것도 5 미만, 1, 2, 3, 4, 4가지 중에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둘 다 5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이게 9분의 4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적어도 한 개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정답이에요. 네. 다음 평가에서 틀릴 것 같은데 뭘 봐야 돼요? 나중에 진도 끝나고요. 다음 12번에 12번에는 9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일단 9분의 2가 A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거죠. 근데 얘가 다시 그걸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았는 게 전체 8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 뽑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알았죠? 자, 승현이 선생님 소리 들리나? 고승현?
선생님 소리 들리니? 구승현, 이 마이크 못 켜나? 내가 아까 전에 전화 먹고 있는 거면서 막 미치는 새끼가 나왔죠. 목이 아파. 알고도 소리 나.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몇 쪽이냐면 실수와 수직선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오늘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요게 1이고 요게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였어. 그래서 이 루트 2만큼을 0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루트 2라는 값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겠어? 루트 2겠죠.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게 루트 2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3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루트 3만큼을 또 컴파스로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루트 3을 나타내는 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실제로 수직선 위에다가 모든 무리수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직선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르지만 줄쳐보세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을 하고 또 거꾸로 수직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수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아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라는 실수는요. 전부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줄칩니다. 실수하고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직선은요. 유리수하고 무리수 그리고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선 사이에는요.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여기에 지금 점으로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네, 무한히 많아요. 또 이 수하고 이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이거하고 0하고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유리수 무수히 많은 거를 다 모아놓으면 이 부분을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무리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수 하나만으로 메꿀 수가 없고 무리수 하나만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모여가지고 합쳐져야 완전히
이 수직선 전체를 메꿀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어느 유리수나 무리수 하나만으로는 못 메꿉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1하고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네,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또,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하준이 맞을까 틀릴까? 하준이? 틀리지 않나요? 예, 틀려요.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반드시 있고요. 그것도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 루트 3하고 루트 7 사이에는 현수, 유리수가 한 개 있을까요? 틀렸어요.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아요. 자,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실수가 대응한다. 정현이 맞아 틀려? 반드시 하나의 실수가 대응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한 점에는 실수 하나가 대응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무수히 많다, 이말. 그 다음에 5번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가 있다 그랬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모아서 수직선을 메꿀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OX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제 5번에서 여러분 옳은 것 한번 찾아볼래요? 옳은 것.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아까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아니라고. 무리수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고 무수히 많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0하고 1 사이에 정수가 없다. 이거는 맞겠어 틀리겠어? 이건 맞는 말이지. 어떤 두 수 사이에 정수가 무수히 많다. 이건 맞을까요? 어떤 두 수 사이에 정수가 무수히 많다.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0하고 10 사이에 정수가 무수히 많겠어요? 그렇진 않다고. 정수는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두 수 사이에. 알았죠?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두 수 사이에 무조건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루트 2하고 루트 5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루트 2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1보다는 조금 더 큰 수예요. 맞죠? 루트 2가 1보다는 더 크잖아. 근데 얘는 2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건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5는 어떻게 써요? 루트 5는 2보다는 더 크죠? 왜냐하면 2가 루트 4니까. 근데 얘가 3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3은 루트 9니까. 그럼 루트 5는 얼마냐면은 2점 얼마 얼마야. 그럼 이 루트 2하고 루트 5 사이에 정수가 한 개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수 2가 하나 있잖아. 그죠? 이 사이에 2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일. 그럼 5번? 그러면 수직선 위의 점 중에서 실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있다? 아니에요. 다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점이에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없다. 아까 메꿀 수 없다 그랬죠? 유리수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제 6번에 루트 3하고 루트 8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루트 3은 1.73이라고 했고 루트 8은 2.828이라고 했어.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1은 한번 적어보세요. 약 2.732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이에 있는 거 맞나 틀려?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요게 루트 3이 1.73이고 루트 8은 2.828이라 했잖아. 그럼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루트 6은 루트 3하고 루트 8 사이에 있는 거 맞겠죠? 당연히. 그죠? 루트 7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8 이건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루트 3과 루트 8의 가운데 있는 수죠. 우리가 수직선에서 가운데 있는 수 구하라고 할 때 중학교 1학년에도 어떻게 합니까? 두 수 더해가 나누기 1을 하면 그게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수직선에서. 그럼 이것도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루트 8 빼기 2를 하면 이게 얼마냐면 0.828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 수 사이에 있나? 이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0.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13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가운데 있는 수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닌 것은 루트 8 빼기 2가 아닌 값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실수의 대소 관계.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수입니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실수가 왼쪽에 대응하는 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에 첫 번째 방법은 두 수를 빼봅니다. 두 값을 빼서 뺏는 결과가 만약에 양수면 이거 두 개 뺏는 게 양수다. 그럼 앞에 게 더 크다는 거겠죠. 두 개 뺐는데 만약에 0이면 두 수가 같다는 말이겠죠. 두 개를 뺐는데 음수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수가 어느 게 큰지를 비교해 보려면 두 개를 빼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빼보면 그 결과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보면 똑같은 두 수가 예를 들어서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가 있으면 이거 없애고 나서 나머지 루트 3하고 2만 비교를 해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제곱근의 근사값을 이용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제곱근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루트 6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내가 루트 6 더하기 1에서 3을 빼봐요, 만약에. 그럼 두 수를 빼보니까 루트 6 빼기 2가 돼요. 근데 이 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루트 6이 클까요? 2가 클까요? 루트 6이 클까요? 2가 클까요? 루트 6이고 2는 루트 4잖아. 그럼 루트 6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두 개를 뺏는 게. 그럼 뺏는 게 양수라는 거는 앞의 수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5 빼기 루트 2하고 4입니다. 그럼 이 두 수도 한번 빼봅시다. 5 빼기 루트 2에서 빼기 4를 하면 이게 얼마가 돼? 1 빼기 루트 2가 되잖아. 그죠? 그럼 1 빼기 루트 2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1이 큽니까? 루트 2가 큽니까? 현수, 루트 2가 크나 1이 크나? 1은 그냥 루트 1이잖아. 그럼 루트 2하고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루트 2가 더 커요. 그럼 두 개 뺏는 게 음수야. 그죠? 그래서 이 앞의 수에서 뒤에 거를 뺏는 게 음수가 되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트 7 더하기 3 하고 루트 8 더하기 3 이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이 더하기 3, 더하기 3을 없앱니다. 없애주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루트 7하고 루트 8이 있으니까 하준이 어느 쪽이 더 커요? 루트 8. 이쪽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정현이 똑같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없애고 마이너스 루트 3 없애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3하고 루트 10은 누가 더 커? 루트 10이 더 크죠. 왜냐하면 3이 루트 9니까.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유제 7번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루트 7 빼기 5하고 빼기 3입니다. 그럼 이 두 수를 빼봐. 루트 7 빼기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봅니다. 그러면 빼기 더하기로 바뀌니까 루트 7 빼기 2가 되잖아. 그럼 현수 이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루트 7이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쪽? 요 왼쪽이 더 큰 거야. 그 다음 2번에 두 개를 빼봐. 그럼 빼기 더하기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를 하면은 3 빼기 루트 8이 되잖아. 그럼 이건 양수예요, 음수야?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9잖아.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니까 이게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큰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3번은 루트 11 빼기 4하고 루트 11 빼기 루트 15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쌤 소리 들리나? 괜찮? 쌤 소리 들리니?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 현찬. 현찬, 쌤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들려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그 다음에 4번은, 자, 뭐를 이용해서 할 거냐면, 3번 안 했나? 그래서, 루트 10이라고 루트 12를 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루트 15는, 자, 마이너스 4는요, 마이너스 루트 16하고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루트 15는 마이너스 루트 15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더 커? 마이너스 루트 16이 크나 마이너스 루트 15가 크나? 요게 더 크죠, 그죠?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4 더하기 루트 3인데 루트 3이 현찬이 예. 루트 3은 뭐하고 뭐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루트 3. 얘는 1보다 더 크고 예. 2보다 작은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2가 루트 4고 1은 루트 1이니까 루트 3은 1하고 2 사이야. 예. 그러면 루트 3은 대략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은 1점 얼마 얼마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뭐예요? 맞죠? 그건 몰라. 대략 왜요? 지금까지 구한 건 그냥 1.732 얼마 얼마 정도까지는 구했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는 대략 1점 얼마 얼마랑 4를 더한 거니까 5점 얼마 얼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루트 17을 한번 봅시다. 그렇지. 왜? 루트 17은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거든. 요게 4하고 이게 5잖아. 그래서 루트 17이라고 하는 거는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수니까 얘는 4점 얼마 얼마인 거야. 이렇게 근사값을 찾아보니까
아, 요 왼쪽이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뭐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제 8번에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A하고 B를 비교를 하는데 자, A하고 B를 딱 보니까 하준아 똑같이 2하고 2가 있죠. 그럼 이 두 개 없애고 마이너스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6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아. 루트 6이 더 크니까 네. 마이너스 루트 6이 더 큰 거 맞아요. 마이너스니까 숫자 작은 게 더 크죠. 그럼 A하고 B는 분명히 B가 더 커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는데 B하고 C를 비교를 하는데 이 루트 6은 정현이 약 얼마일까요? 2점 얼마겠지. 왜냐하면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잖아. 그럼 얘가 2점 얼마야? 그럼 봐봐. 2에서 2점 얼마 빼면은 현수 약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약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2에서 2점 얼마를 빼? 마이너스 0점 얼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봐. 2에서 예를 들어서 2에서 2.5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0.5잖아. 맞죠? 2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5를 뺀다. 그럼 마이너스 0.25란 말이에요. 2에서 2점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하고 C하고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크다? C가 작죠? B가 더 크죠? 그럼 B하고 C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누가 더 크냐면은 B가 더 큰 거예요. 그럼 A하고 C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그죠? 자, A하고 C 비교해 보면은 얘도 얼마예요? 2점 얼마잖아. 루트 7이. 그럼 이것도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잖아. 그러면 A하고 C를 비교를 해도 A가 더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B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승현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럼 원래 한 개 더 나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앞부분 다시 오늘 복습할게요. 현찬이도 제대로 다시 들으세요. 예. 다시 설명하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 우리가 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큰 수는 뭐였냐면 실수였죠. 그죠? 실수였어요. 실수. 어디 갔나? 미스테이크. 안 돼. 지금 터질 것 같은데. 터져. 실수였는데 잘 들어. 이 실수는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했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듯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딱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도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직선에 반드시 하나의 실수가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나 무리수 어느 한쪽이 없으면은 수직선을 완성을 못해. 구멍이 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찾아보면은
유리수 하나, 유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수직선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가지고 수직선을 메울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있고, 두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수나 무리수 한 가지만 가지고는 수직선을 메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현찬이 예. 1하고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있다. 예, 무수히 많은 유리수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현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틀렸어요. 있는데 그것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루트 3하고 루트 7 사이에는 유리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네. 그 다음 수직선 위에 한 점에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맞아요.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다 그랬어. 이거 틀린 말이에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승현이 이까지는 알겠어?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찬이 유제 5번하고 6번도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자, 당연히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수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예요. 그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근데 이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두 개를 빼봅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두 개를 뺏는 게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큰 거고, 두 개를 뺐는데 0이 되면 두 개가 같은 거고, 두 개를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빼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등식 성질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똑같은 수가 있잖아. 그럼 똑같은 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루트 3하고 2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트 3하고 2를 비교할 때 승현이 잘 들어. 루트 3하고 2를 비교하는데 루트가 둘 다 있으면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럼 승현아 2를 뭐로 고칠 수 있냐면 루트 4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루트 3하고 루트 4하고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루트 4가 더 크겠죠. 네, 루트는 그냥 루트. 루트 4는 그냥 2죠. 네, 이도. 아, 루트 4가 2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3하고 2하고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루트를 씌운 거예요. 루트를 씌우고 보니까 2가 더 큰 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곱근의 값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처럼 루트 11 같은 거는 잘 들어보세요. 루트 11은 루트 11보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제곱수가 뭐가 있겠어? 11 바로 왼쪽에 있는 거는 9가 있을 거 아니야. 루트 9. 11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곱수는 그 다음 뭐가 있겠어? 3의 제곱이 9고 4의 제곱이 16이잖아. 루트 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9가 3이고 루트 16이 4니까 그 사이에 있는 루트 11은 대략 몇 점 얼마? 3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돼? 오케이. 왜 그렇게 저한테는 안 우리가 물어? 이야기를 지금, 어? 왜 저한테는 알겠냐고 안 물어봐요? 아니, 승현이가 아까 하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방금 현찬이, 상처받았어요. 예? 또 그런 걸 현찬이. 예? 그러면 아까 루트 2가 약 얼마일까요? 루트 2는 약 1점 얼마 얼마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3을 더하니까 3 더하기 루트 2는 약 얼마? 3 더하기 루트 2요? 어. 설명 다시 해주세요. 자, 루트 2가 아까 네가 몇 점 얼마 말했어? 루트 2가. 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잖아. 거기에다가 3을 더했어. 예. 그럼 대략 얼마 되겠어? 4점 얼마 얼마. 그렇지. 1점 얼마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4점 얼마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 3 더하기 루트 2는 4점 얼마고 예. 루트 11은 우리가 방금 아까 해보니까 3점 얼마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이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근사값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밑에 거 6번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루트 6 더하기 1이랑 3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빼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근사값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현수, 루트 6은 약 얼마일까요? 루트 6은 뭐보다는 크고 현찬이 뭐하고 뭐 사니까 루트 6은? 4. 루트 6은 현수가 3 얼마 얼마. 4하고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잖아. 근데 루트 4라고 하는 게 2잖아. 루트 9는 3이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6은 약 얼마야? 2점 얼마 2점 얼마인 거야. 그럼 요거 2점 얼마하고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럼 이 왼쪽은 지금 얼마냐면 3점 얼마인 거야. 그러면 3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현찬 알겠나? 예. 승현이 알겠어? 승현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고 또 두 번째도 그럼 또 해볼게요. 정현이 네. 루트 2는 약 얼마예요? 1 1점 1점 얼마지? 그럼 하준아 5 빼기 루트 2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5 빼기 1점 얼마를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 4점 얼마. 자, 우리 편의점에 가서 5,000원을 내고 1,000몇백 원치 과자를 샀어. 그럼 잔돈을 얼마 받아? 3,000 얼마를 받잖아. 그럼 5 빼기 1점 얼마 하면 얼마 되겠어? 3점 얼마 되는 거야. 4점 얼마가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 그죠? 3점 얼마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4예요. 그럼 누가 더 크다? 4가 더 크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루트 7 더하기 3, 루트 8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승현이 양쪽에 똑같이 뭐가 있으니까 뭐를 빼고 지금 생각을 할까? 3을 빼고 생각을 하면 3 없애면은 루트 7하고 루트 8은 승현이 누가 더 커? 루트 8이 더 크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루트 8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현찬이 여기에 4번은 양쪽에 똑같이 뭐를 없애고 생각할까? 3 루트 3. 아니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애고 생각하면 3하고 루트 10 비교하면 되잖아. 네. 그럼 현찬이 3이 커요? 루트 10이 커요? 3이요. 아니지. 3은 루트 9잖아. 예. 그럼 루트 9하고 루트 10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루트 10. 루트 10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도는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무리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숙제 고칠 텐데 현찬이는 쌤이 숙제 보내줄 테니까 지금 그 해설지 보고 채점 먼저 하고 승현이도 해설지 보내줄 테니까 알았죠? 채점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너 좀 받아와야지. 너 화장실 갔다 오고. 네, 얼른 가. 어? 매기고 토요일에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는 고쳐야지. 다 못 고칠 건데. 아, 저 수업 끝나고 바로 영어학원 가야 돼요. 알았어. 속 안 좋은 고승현. 선생님, 응? 배경화면 허리 좀 펴요. 응. 알았어. 맨날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건강이 나쁘잖아요. 살도 찌고. 알았다. 지금 잔소리 싫으세요? 아니? 어. 이게 좁은데 필요 없다고 했지. 거기다 풀이 좀 적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필요 여기에 다시 넣었어. 풀이가 제대로 안 됐겠지. 이건 괜찮아. 파일 다 받았지? 예. 그 다음에 승현이도 파일 보내줄게. 오픈노트도 제가 매겨요. 오답 노트는 가져와서 매기고. 자, 숙제 한번 고쳐봅시다. C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40분 되면 좀 수업 끝날 겁니다. 왜 끝났지? 40분 되면 밖에 나가서 고치자. C에서 1번 봅시다.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A는 약수가 12개인 가장 작은 홀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A는 약수 개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여기 3 더하기 1이랑 그죠? 3 더하기 1이랑 곱하기 뭐 더하기 1 했는 게 12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4니까 이게 3이 돼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A는 어떤 수가 돼야 되냐면 3의 세제곱 곱하기 뭐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 수가 또 홀수가 돼야 된다 했어. 뭐 홀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인수는 홀수 소인수인 5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따라서 A는
5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5번 문제. A하고 126의 최대 공약수가 9고 최소 공배수가 630입니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보면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14를 했는데 630이 되었어요. 그럼 네모는 얼마겠어? 이게 나눠보면 이게 7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네모는 5예요. 여기 5예요. 그럼 A는 45겠네. 이거 왜 틀리지? 그 다음 9번 문제. 9번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4분의 7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분의 7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분의 7도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작은 수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구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27이잖아. 그다음 11번. X%에서 150g에서 50g을 떠내고 떠낸 양만큼 Y% 소금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원래 150g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얼만큼을 빼내느냐 하면은 50g만큼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Y% 50g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금의 양은 처음에 50g 버렸으니까 100g 남아있는 거에 농도는 100분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50g을 집어넣었으니까 50g 곱하기 100분의 Y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X 더하기 2분의 1Y의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물의 양은 150g에서 50g 빼내고 다시 50g을 집어넣었으니까 150g 그대로 있겠죠. 따라서 농도는 150분의 X 더하기 2분의 1Y 그 다음에 곱하기 100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Y%가 농도가 됩니다. 다음 15번. 이렇게 똑바로 깨끗하게 안 쓸래 있어. 낙서 대회 하나. 예? 아니요. 아직 9시와 10시 사이에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시간을 옮겨서. 학원반으로. 자, 9시와 10시 사이에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6분 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9시고 여기가 10시예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하고 그 다음에 X분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9시 X분인데 현재 6분 후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9시 하고 X 더하기 6분의 6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분침은 1분에 몇 도를 움직이냐면 6도 움직이고 시침은 1분에 몇 도를 움직이냐면은 전체 60분 동안에 한 칸을 움직이니까 30도만큼 움직여서 1분 동안에 움직이는 건 0.5도씩 움직여요. 시침은. 그러니까 시계를 가만히 보면은 분침은 1분에 6도씩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근데 시침은 가만히 보면 1분 동안 0.5도만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이 된다는 말 뜻은 된다는 말 뜻은 뭐냐면은 식을 270 빼기 적어보세요. 2분의 11에 x 더하기 6 했는 게 180이 된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하나는 270 마이너스 2분의 11 x 더하기 6 했는 게 마이너스 180이 된다.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시켜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x 더하기 6이 6하고 66 사이에 있게 되고 그러면 x 더하기 6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은 11분의 180 따라서 x는 11분의 11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6분의 11x를 물어보네요. 따라서 6분의 11x는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1 곱하기 11분의 114 해보니까 19가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 18번에 y축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에 가깝죠. y축에. 그럼 a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어느 거야? 가까우니까 3분의 22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C에서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준이나 현찬이 C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대단히 얘기 나왔어. 없습니다. 하준이는 14번요. 14번은 방정식 문제네.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 아니, 귀찮아. 그냥, 6번. 사실 왜 없지? 아, 탈출. 아, 이게. 선생님 탈출했네. 아스 빨리 해요. 게임하다가 엄마 해가지고. 못 쏘겠구나. 지금. 양변에 6을 곱하면 요거 4x 더하기 3이고 3x 더하기 2가 되잖아.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3에 곱하고 플러스 1을 하면 되잖아. 16번이랑 17번. 이제는 뭐, 너 뭐야?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 값이 0이라는 거고 3번.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 값이 0이고 아, 왜요? 지금 쓰는 말 가지고 있어요. 내 말 쉽나? 5번. x축 위에 암산하는. 이게 0이라는 거고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x의 값이 0이라는 거고 이 말이잖아. 그럼 p하고 q가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잖아. 몇 번이에요? 6번. 몰라? 몇 번이야? 17번. 6번. 17번에 3번 맞아요. 7. 네, 17번에 아,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서 코너를 돌 때는 속력이 줄어들거든. 이것도 가다가 또 속력이 줄어들고 가다가 속력이 줄어드는 것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속력이 줄어들고 다시 속력 올리고 가다가 또 코너를 돌 때 속력 줄이고 다시 속력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4번. 아, 말고 현찬이 질문 없어? 다른 데로 넘어가요, 시간. 너 오늘 비벼 끝이야. 예.
씨, 나 내용 8줄였어. 그 다음 B에서는 나 귀지야. 미친. 다시 좀 좋아. 지성이요. 숙제 덜 했다고? 그러니까 덜 한 거네. 남아. 남아. 언제 그렇게 풀었어요? 뭘 하고 한대, 임마. 16번 하나 같이 해봅시다. 뭐요? B에 하나요? 16번. 장난이요. 자, X세까지 살았을 때, 이 사람은 8분의 1을 소년으로 살았고, 그 다음, 9분의 1의 X세만큼 지난 후에 수염이 났고, 다시 12분의 1X만큼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4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 인생의 9분의 5, 그럼 9분의 5X만큼 아들이 살다가, 그 다음 5년 동안 이 사람이 슬픔에 빠져서 5년을 더 살고 죽은 게 이 사람의 일생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앞팔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경쟁자일 수 있잖아. 식을 또 좀 양변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36 곱하면 안 되죠. 8이 안 되잖아. 수영이 많은데. 72 곱하면 되겠네. 아, 10만 세우면 되네. 미안합니다. 10만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만 놔둬도 네, 답이 됩니다. 이게 안 거예요. 아, 기다려.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거 안 보면 이거 눌러서. 손도 안 내리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승현이하고 현찬이는 5시 반까지 계속 고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8점이잖아. 우리가 코스트 좋은 거